얼른 가거라 똥개 자식아. 똥개 사시오. 온양해드리겠소. 어느 생선장수 할멈이 이 광경을 목격하더니 강아지를 왜 때리시오? 제발 부탁이니 때리지 말고 이 개 나한테 세냥에 파시오. 그 길로 할멈은 전 재산 세냥을 들여 아픈 개를 사왔는데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화개장터 저작거리에는 가족도 없이 나이 50을 훌쩍 넘긴 오기 할멈이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섬진강 줄기를 따라 형성된 이 장터는 양쪽 고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언제나 북적였지요. 사전놀이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온갖 물건이 오가스되 그 중에서도 강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이 으뜸이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화개장터는 칼바람에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둑어둑하되 장꾼들은 벌써부터 좌판을 벌이느라 부산스러웠지요. 그 한복판에 오기 할멈이 헐레벌떡 나타났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추운 날씨였건만 할멈은 새벽같이 섬진강 어판장을 다녀온 터라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어 생선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비늘이 아침 햇살에 번쩍이는 싱싱한 놈들이었지요. 어판장 주인도 감탄할 만큼 좋은 생선만 골라온 것이었습니다. 싱싱한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고 생선의 눈알은 까만 구슬처럼 또렷했습니다. 할멈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목청을 돋웠습니다. 생선이요. 방금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할멈을 보자마자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루한 옷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 때문이었지요. 할멈의 도포는 기워 입은 자국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머리에 쓴 낡은 행주는 누렇게 때가 찌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할멈은 날마다 빨래를 하였으되 단칸 오두막에서 생선 냄새를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 마님이 코를 찡그리며 할멈 앞을 지나갔습니다. 생선은 싱싱하디 싱싱한데 파는 사람이 문제라는 듯 다른 좌판으로 향했지요. 마님의 곁을 따르던 몸종이 힐끗 생선을 쳐다보다가 마님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멈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손님을 불렀으되 아무도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옆 좌판의 생선장수는 벌써 절반을 팔았건만 할멈의 좌판만 덩그러니 손님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으되 아침을 굶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멈은 생선을 쓸쓸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좋은 생선들이 해가 지면 상하기 시작할 터였지요. 그렇게 되면 팔지도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장터는 더욱 북적였습니다. 떡 파는 아낙네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개장수들이 지게에 닭과 개를 매달고 돌아다녔고 약초 장수는 산삼을 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물건을 팔기 위해 필사적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멈이 고개를 들자 덩치 큰 개장수가 지게에 개 한 마리를 매달고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개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똥개 차림이었지요. 개장수는 목청을 돋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개 사시오. 집을 지키려면 개가 필요하지 않소. 똥개라 단량만 주시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누가 저런 볼품없는 개를 단량이나 주고 사겠습니까? 개장수는 점점 얼굴이 벌개지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개를 지게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내팽개쳤지요. 개는 네 발로 버티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장수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났는지 있는 힘껏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개는 깨갱거리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지요. 발길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개는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안 팔리면 너 보신탕집에 끌고 가서 죽여버린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딱하다는 표정을 짓는 이도 있었으되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요. 그저 구경거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할멈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개가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모습이 꼭 자신 같았던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다만 볼품없다는 이유만으로 천대받는 신세 말입니다. 할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개장수의 발길질이 계속되었습니다. 개는 이제 제대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피가 개의 주둥이에서 뚝뚝 떨어져 흙바닥에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지요.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호주머니에는 엽전 성냥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생선이 안 팔려 내일 업 한 장에 갈 돈조차 없는 형편이었지요. 할멈은 개의 눈을 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서도 개의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으되 어딘가 체념한 듯한 고요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지요. 할멈은 그 순간 평생 혼자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날마다 저작거리에서 투명인간 취급받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밥 한 끼 굶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았으되 이 뼈를 깎는 외로움만큼은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겨울밤 홀로 오두막에 누워있으면 정막이 귀를 찢을 듯 시끄러웠습니다.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너도 나처럼 이유 없이 천대받는구나. 할멈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개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으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이 힐끗힐끗 할멈을 쳐다보았지요. 그만 때리시오. 할멈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개장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할멈을 노려보았지요. 할멈의 떨리는 손이 호주머니로 향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요. 엽전 성냥이요. 그 아이, 나 주시오. 할멈이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개장수는 그 엽전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개장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멈의 손에서 엽전을 낚아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사려는 개였고 성냥이라도 건지는 게 나았던 것입니다. 개장수는 할멈을 비웃으며 지게를 둘러매고 가버렸습니다. 할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개는 피투성이가 된 채 할멈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할멈의 손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몸을 떨었으되 곧 할멈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팔리지 않은 생선을 보따리에 주섬주섬 쌓아 넣었습니다. 내일 업 한 장 갈 돈은 이제 없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축 늘어진 개를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개는 생각보다 가벼웠으되 할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할멈의 어깨 위에, 개의 머리 위에 소복소복 쌓여갔지요. 장터를 빠져나가는 할멈의 뒷모습은 눈보라 속에 점점 작아졌습니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는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섬진강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겨울 강물은 차가웠으되 할멈의 품속은 따뜻했습니다. 할멈은 개를 꼭 껴안으며 눈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할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두막은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에는 이영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찬바람이 휙 하고 들이닥쳤지만 방 안은 냉골이었어도 그나마 눈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오기할멈은 개를 윗목에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물동이에서 물을 떠다가 헝겊을 적셨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할멈의 손가락은 금세 시려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개의 얼굴에 묻은 피를 천천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검붉게 굳어버린 피가 헝겊에 묻어났고 개의 주둥이와 귀 주변에도 핏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개는 처음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할멈의 손이 다가올 때마다 몸을 움츠리고 눈을 질끈 감았지요. 평생 사람한테 맞기만 했던 터라 사람의 손길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멈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피를 닦아내는 손길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고 개는 조금씩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할멈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거라. 할멈이 나직하게 말하며 개의 옆구리를 살폈습니다. 시퍼런멍이 손바닥만 하게 들어있었고 만지자 개가 낑낑거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다리도 절뚝거렸는데 아마도 개장수의 발길질에 다친 듯 했습니다. 할멈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약을 사줄 돈이 없었고 그저 깨끗한 물로 닦아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할멈은 물을 갈아가며 개의 상처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냈고 개는 그 손길에 조금씩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라. 할멈은 보따리를 풀어 오늘 장에서 팔지 못한 생선을 꺼냈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했던 생선이 하루 종일 찬바람에 노출되어 이제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늘 사이로 미끈거리는 점액이 생겼고 은빛이던 비늘은 칙칙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자 비린내가 코를 찔렀는데 아침의 신선한 바다 냄새와는 달리 약간 톡 쏘는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생선의 눈알은 아침에는 까만 구슬처럼 또렷했지만 이제는 흐릿하게 뿌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가미를 벌려보니 선홍색이던 것이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고 있었지요. 할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완전히 상해서 버려야 할 터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고 할멈은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토막을 골라 개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먹어라. 맛있는 생선이다. 개는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실룩거리며 생선에 가까이 다가갔고 할멈은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개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며 애취 하고 재채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무언가 역겨운 냄새를 맡은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개는 생선에서 멀찍이 떨어져 앉았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멈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개가 배가 고파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는데 왜 이 좋은 생선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할멈은 생선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 눈에는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지만 개의 코는 뭔가 다른 것을 맡은 것 같았습니다. 할멈은 의아해하며 왜 안 먹느냐고 물었지만 개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속상한 마음에 생선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아까운 생선이었지만 개가 먹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라 기운이 쭉 빠져 있었고 할멈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구석에 놓인 낡은 아궁이가 전부였지만 독에는 멸치 몇 마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멈은 멸치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가리를 떼어내고 내장을 빼낸 뒤 멸치 대가리는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할멈은 언제나 멸치 대가리로 국물을 내어 끼니를 때웠는데
가난한 살림에 이것만큼 구수하고 든든한 음식도 없었지요. 멸치 대가리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은 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마른 나뭇가지가 활활 타오르며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멸치 대가리 특유의 고소하고 구수한 향이 오두막 구석구석 스며들었고 할멈은 국물을 한 모금 떠서 마셨습니다. 간도 하지 않은 냉물이었지만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자 개가 비틀비틀 일어나 부엌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냄새를 따라온 개는 냄비 앞에 앉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까 그 좋은 생선은 거들떠도 안 보더니 멸치 대가리 국물에는 이렇게 반응하다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이걸 먹고 싶은 게냐? 개는 꼬리를 더 세차게 흔들었고 할멈은 웃음이 나서 멸치 대가리를 건져 호호 불어 식힌 뒤 작은 그릇에 담아 개 앞에 내밀었습니다. 개는 주저없이 오독오독 아삭아삭 소리를 내며 멸치 대가리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먹어치우는 모습에 할멈은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개가 멸치 대가리를 다 먹어치우고 그릇을 핥자 할멈은 남은 멸치 대가리를 몇 개 더 건져 주었고 개는 또다시 오독오독 씹어 먹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해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것을 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며 늘 혼자 끼니를 때웠던 할멈에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배가 부른 개는 할멈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와 털썩 주저앉았고 할멈의 무릎에 턱을 괴었습니다. 따뜻한 무릎에 온기가 좋은지 개는 눈을 스르르 감았고 할멈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친 털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이름을 뭐라 지을까? 할멈이 나직하게 중얼거렸고 개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멈은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전 재산 성냥을 털어 이 아이를 샀지만 그 성냥은 할멈에게 있어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내일 업한장에 갈 돈도 끼니를 살 돈도 없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내 전 재산 성냥을 주고 샀으니 내 이름은 이제 삼냥이다. 할멈이 미소 지으며 말하자 개는 꿈속에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고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 했습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뜨겁게 전해졌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왔지만 할멈과 삼냥이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따뜻했습니다. 할멈은 삼냥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할멈에게 추운 겨울밤 홀로 떨며 잠들었던 수많은 밤들이 있었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삼냥이는 할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잤고 낮에 얻은 상처는 여전히 아팠을 터였지만 삼냥이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것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할멈도 삼냥이를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할멈에게도 평생 맞기만 했던 삼냥이에게도 이 밤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멈은 삼냥이의 따뜻한 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밖에서는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할멈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지만 삼냥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얻은 상처 때문에 많이 지쳤을 터였지요. 할멈은 업한장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어제 삼냥이를 사느라 전 재산을 털어버렸고 보따리에는 팔다 남은 상한 생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멈은 한숨을 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는데
뒤에서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삼냥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할멈을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 쉬어야지. 다쳤지 않느냐? 할멈이 말렸지만 삼냥이는 고개를 저으며 할멈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같이 가겠다는 듯한 몸짓이었고 할멈은 삼냥이의 다친 다리를 걱정했지만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차마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품에 안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섬진강 쪽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고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지만 할멈은 삼냥이를 품에 꼭 안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업한장에 도착하자 벌써부터 장꾼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생선 장수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으며 할멈은 업한장 주인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외상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멈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삼냥이가 갑자기 꼬리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이 놀라 내려다보니 삼냥이가 어느 좌판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생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크기도 제각각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못난이 생선들이었지만 삼냥이는 계속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습니다. 할멈은 업한장 주인에게 다시 다가가 못난이 생선이라도 외상으로 얻을 수 있겠냐고 사정했고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차피 팔리지 않아 버릴 물건이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할멈이 오래의 단골이었기에 봐주는 것이었지요. 할멈은 고맙다며 절을 하고 못난이 생선을 보따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냥이가 어떤 생선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었지만 어떤 생선 앞에서는 킁킁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확 돌리며 짖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문득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삼냥이는 겉보기에 멀쩡한 생선을 거부했고 멸치 대가리만 먹었는데 혹시 이 녀석이 뭔가 다른 것을 맞는 것은 아닐까요? 할멈은 삼냥이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며 꼬리를 친 생선만 골라 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장꾼들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할멈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삼냥이가 고른 못난이 생선들을 보따리에 가득 담아 화개장터로 돌아왔습니다. 좌판을 버리고 생선을 늘어놓았습니다. 볼품없는 생선들이었지만 할멈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닦아 빛을 냈고 삼냥이는 좌판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목청을 도두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코를 막고 지나갔고 게다가 생선이 볼품없어 보이니 더욱 외면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손님이 없었고 할멈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업한장 빚을 갚지 못하면 내일부터는 생선을 떼올 수도 없을 터였지요. 그때 어느 아낙네가 다른 좌판에서 생선을 샀다가 할멈 앞을 지나가는데 삼냥이가 갑자기 그 생선을 향해 낑낑거리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오. 이 녀석이 원래 얌전한데. 할멈이 황급히 사과했고 아낙네는 화를 내려다가 문득 자기가 산 생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생선은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지만 삼냥이가 계속 짖자 의심스러워 생선배를 갈라보았는데 생선배 속에서 썩어가는 내장이 드러났고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아낙네는 기겁을 하며 산 곳으로 달려가 따지기 시작했고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양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 개가 생선 속이 썩은 것을 알아본 게요? 잘 모르겠사옵니다. 어제도 이 녀석이 생선을 거부하였사옵니다. 할멈이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양반은 신기하다는 듯 삼냥이를 쳐다보았고 할멈의 좌판에 있는 생선을 가리켰습니다. 삼냥이는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습니다. 양반은 생선 하나를 집어 냄새를 맡아보더니
한번 사보겠다고 말하며 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한참 뒤 양반이 다시 나타나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배를 갈라보니 방금 잡은 것처럼 싱싱하더군. 이 생선 더 있소. 그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삼냥이가 꼬리친 생선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생선을 사갔고 할멈의 생선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할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빈 좌판을 바라보았고 손에는 엽전이 가득 쥐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멈의 생선은 화개장터에서 제일 유명해졌습니다. 삼냥이가 꼬리친 생선은 절대 속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으며 할멈은 업한장에서 삼냥이와 함께 생선을 골랐습니다. 삼냥이가 꼬리친 것만 가져왔고 손님들은 모두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기뻐하며 삼냥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장터에서 돼지고기 살코기를 사다가 삼냥이 앞에 내밀었지만 삼냥이는 냄새를 킁킁 맡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멈은 의아해하며 닭고기도 사왔지만 삼냥이는 역시 거부했습니다. 할멈은 속상한 마음에 부엌으로 가서 멸치 대가리를 삶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삼냥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할멈이 손수 발라준 멸치 대가리를 오독오독 씹어 먹었습니다. 할멈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삼냥이가 좋아하는 건 멸치 대가리가 아니라 할멈이 정성스럽게 발라주는 그 손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넌 정말 똥개가 아니구나. 하늘이 내게 보내준 복덩이야. 할멈이 삼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고 삼냥이는 알겠다는 듯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멈은 삼냥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이제 굶지 않아도 되었고 내일도 업한장에 갈 수 있었지만 할멈에게 가장 큰 행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드는 삼냥이의 따뜻한 숨소리, 그것이 할멈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화개장터의 소문이 퍼진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오기 할멈의 생선 좌판은 날마다 북적였습니다. 삼냥이가 고른 생선은 한 번도 손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할멈의 주머니에는 엽전이 제법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이제 업한장 빚도 다 갚았고 오두막 지붕도 기워 비가 새지 않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삼냥이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날도 할멈은 새벽같이 업한장에 다녀와 좌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삼냥이는 언제나처럼 할멈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터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비켜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행차시니 길을 비키시오. 아전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임 사또가 장터를 시찰하러 나온 것이었지요. 할멈도 황급히 좌판 앞에서 엎드려 절을 올렸고 삼냥이도 할멈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또의 가마가 천천히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가마 뒤로는 흰 수염을 기른 의원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또의 주치의인 최 의원이었습니다. 사또는 가마 안에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등 쪽에서 욱신욱신 통증이 느껴졌고 요 며칠 열도 오르내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최 의원은 단순한 기의 흐름 탓이라며 비싼 보약만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최 의원을 믿고 약을 먹었지만 통증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이제는 가마에 기대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마가 할멈의 좌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삼냥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코를 벌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킁킁 킁킁. 삼냥이의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털이 서서히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삼냥이를 내려다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삼냥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가마를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왈왈왈. 삼냥이의 짖는 소리가 장터를 뒤흔들었고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사또의 호위 군사들이 칼을 뽑아 들었고 최 의원이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최 의원이 고함을 질렀지만 삼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미친 듯이 가마를 향해 지저댔고 급기야 가마 쪽으로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할멈이 황급히 삼냥이를 붙잡았지만 삼냥이는 엄청난 힘으로 버둥거렸고 할멈은 온 힘을 다해 삼냥이를 안아 눌렀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할멈이 땅에 엎드려 빌었지만 삼냥이는 여전히 가마를 향해 낑낑거리며 지저댔습니다. 사또가 가마 안에서 나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등 통증에 예민해진 사또는 게 짖는 소리에 두통까지 느껴졌고 최 의원에게 어서 처리하라고 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삼냥이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실 최 의원은 사또의 등에 큰 등창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진맥을 하다가 등을 만졌을 때 커다란 혹이 만져졌고 그것이 고름이 찬 등창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하지만 최 의원은 그 사실을 사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등창을 치료하려면 칼로 째서 고름을 빼내야 했는데 그러면 단 한 번의 시술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비싼 보약을 계속 지어주면 돈을 계속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 의원은 돈에 눈이 멀어 사또의 병을 숨기고 있었고 등창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며 검붉게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으니 저 개가 썩은 생선을 기가 막히게 가려낸다고 했는데 혹시 사람 몸에 썩은 냄새도 맡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 개가 사또의 등창 냄새를 맡았다면 그리고 사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최 의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최 의원은 재빨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 개와 할멈을 없애야 한다고 말입니다. 최 의원이 사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저 개가 나으리를 해하려는 듯하옵니다. 필시 누군가 시켜 나으리를 헤아리려는 흉계가 아니겠사옵니까? 사또는 통증으로 제대로 판단할 여력이 없었고 최 의원의 말을 믿었습니다. 최 의원이 아전들에게 손짓하자 아전들이 할멈과 삼냥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또 나으리를 해하려 한 죄로 너희를 잡아들인다. 아전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이 없사옵니다. 할멈이 울부짖으며 빌었지만 아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멈과 삼냥이는 끌려가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삼냥이는 여전히 가마 쪽을 향해 낑낑거리며 짖었지만 아전들의 손에 꽉 붙잡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옥에 갇힌 할멈은 삼냥이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둡고 습한 옥 안에는 쥐가 돌아다녔고 곰팡내가 진동했으며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있자니 뼈가 시려왔습니다. 할멈은 삼냥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삼냥아. 내 욕심에 널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삼냥이는 할멈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삼냥이의 머리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만난 것은 행복했지만 이렇게 함께 죽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옥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최 의원이 아전에게 뇌물을 쥐어주며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저 할멈과 개를 처형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아전은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고 최 의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멈은 그 대화를 엿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자신과 삼냥이는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삼냥이를 더욱 꼭 껴안았고 삼냥이는 할멈의 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도 가끔씩 밖을 향해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저 멀리 사또의 처소에서 풍겨오는 썩은 고름 냄새를 여전히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였다면 이 공포를 견딜 수 없었을 터였지만 삼냥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두 식구는 서로를 의지한 채 어둠 속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관할을 나와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저 할멈과 걔는 처형될 것이었고 자신의 비밀은 영원히 묻힐 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고 혹시라도 누군가 그 개의 능력을 알아차리고 사또에게 고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최 의원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 개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고 사또의 등창이 터지기라도 하면 자신의 목숨은 끝장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밤 지금 당장 저 개와 할멈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의원은 벌떡 일어나 약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약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 최 의원은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 천으로 쌓인 그 병 안에는 흰 가루가 담겨 있었는데 바로 비소였습니다. 비소는 원래 약으로도 쓰였지만 양을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그 비소를 조심스럽게 종이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고기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돼지고기 살코기였는데 개가 좋아할 만한 것이었지요. 최 의원은 고기를 작게 썰어 비소 가루를 골고루 뿌렸습니다. 흰 가루가 고기에 스며들어 전혀 티가 나지 않았고 최 의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개가 한 입만 먹어도 즉시 죽을 터였고 혹시 할멈이 먹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의원은 독 고기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으며 최 의원은 그림자처럼 관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최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최 의원은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지키는 군사는 아까 뇌물을 받은 아전이었고 최 의원을 보자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의원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사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고 최 의원은 벽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옥사 앞에 도착하자 희미한 촛불이 보였습니다. 옥을 지키는 군졸이 졸고 있었고 최 의원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군졸은 눈을 비비며 은자를 받고는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최 의원은 옥문의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곰팡내와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최 의원은 촛불을 들고 안을 살폈는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할멈과 삼냥이가 보였습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품에 안은 채 잠들어 있었고 삼냥이는 눈을 뜨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최 의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품에서 독고기를 꺼냈습니다.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고기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겼고 최 의원은 그것을 삼냥이 쪽으로 던지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먹어라. 먹고 편히 죽거라.
고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쿵 소리가 났습니다. 할멈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최 의원은 촛불을 들고 있어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는데 할멈은 그가 사또의 의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저건 누구시옵니까? 할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가리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개에게 먹여라. 그러면 편히 보내주겠다. 할멈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의원이 옥에 찾아와 개에게 고기를 먹이라니 이건 분명 함정이 틀림없었습니다. 할멈이 고기를 집어 들려 하자 삼냥이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삼냥이는 코를 벌렁거리며 고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고기 냄새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섞여 나왔는데 그것은 삼냥이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독한 냄새였습니다. 톡 쏘는 듯한 그 냄새는 삼냥이의 본능을 자극했고 삼냥이는 그 고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놈이 왜 안 먹는 거냐? 최 의원이 초조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시간을 끌 수 없었고 어서 저 개를 죽여야 했습니다. 최 의원은 옥 안으로 더 들어와 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삼냥이를 향해 다가가며 억지로 먹이려 했습니다. 먹어, 어서 먹으란 말이다. 최 의원이 삼냥이의 입을 벌리려 하자 삼냥이는 고개를 마구 흔들며 저항했습니다. 할멈이 황급히 최 의원을 막으려 했지만 최 의원은 할멈을 밀쳐냈고 할멈은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최 의원은 한 손으로 삼냥이의 목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고기를 입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삼냥이는 목이 조여와 숨이 막혔지만 절대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의 소나기가 점점 더 세게 조여왔고 삼냥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일어나 최 의원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두시옵소서, 제발. 하지만 최 의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개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최 의원은 더욱 힘을 주어 삼냥이의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삼냥이는 고통스러워 몸부림쳤고 그 순간 삼냥이의 이빨이 최 의원의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으악! 최 의원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삼냥이의 날카로운 이빨이 최 의원의 손등을 깊이 파고들었고 피가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최 의원은 고통에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삼냥이는 할멈의 품으로 달려가 숨었습니다. 최 의원은 피 흐르는 손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저 개를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아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 의원이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 밖에서 군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요? 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요?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군졸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황급히 독고기를 주워 품에 넣고 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피를 흘리는 손을 소매로 감싸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군졸이 옥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최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군졸이 물었고 할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개를 죽이려 했사옵니다. 하지만 군졸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옥에 들어와 개를 죽이려 했겠습니까? 군졸은 할멈이 악몽을 꾼 것이라고 생각하며 옥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꼭 껴안고 떨었습니다. 삼냥아, 괜찮니? 다치진 않았니? 할멈이 삼냥이의 몸을 더듬으며 확인했고 다행히 삼냥이는 멀쩡했습니다. 다만 목 부분에 최 의원이 졸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삼냥이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멈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사또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냥이가 사또를 향해 짖은 것은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감추려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품에 안고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처형장으로 끌려갈 것이었고, 그 전에 또다시 누군가 찾아올지도 몰랐습니다. 할멈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삼냥이를 지켰습니다. 삼냥이도 할멈의 품에서 눈을 감지 않고 옥문을 경계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두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오간으로 스며들었고, 할멈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삼냥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옥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아전들이 들어와 할멈과 삼냥이를 거칠게 끌어냈고 할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처형의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두 식구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시작했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지만 할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 안에 삼냥이 온기만이 느껴졌고 할멈은 삼냥이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처형장은 관아 마당 한가운데 마련되어 있었고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할멈의 생선을 사 먹던 장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아낙네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양반 하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삼냥이가 고른 생선을 믿고 사 먹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다만 마음속으로 저 할멈과 개의 명복을 빌 뿐이었습니다. 할멈과 삼냥이는 처형장 한가운데로 끌려갔고 아전들이 할멈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새끼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냥이도 억지로 할멈에게서 떼어내려 했지만 삼냥이는 할멈의 치마폭을 입에 물고 놓지 않았고 결국 아전들은 삼냥이를 할멈 옆에 새끼줄로 묶어두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삼냥이는 할멈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고 할멈은 고개를 숙여 삼냥이의 머리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삼냥아.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할멈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삼냥이를 만난 것은 이 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지만 이렇게 함께 죽게 만든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망나니가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얼굴을 천으로 가린 망나니는 손에 번쩍이는 칼을 들고 있었고 그 칼날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섬뜩한 빛을 냈습니다. 망나니는 칼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칼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칼이 공중에서 슉슉 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처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최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어젯밤 삼냥이에게 물린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망나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빨리 끝내라고 재촉했고 망나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의원은 뒤로 물러나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터였고 자신의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처소에서 나와 처형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누각에서 내려다보는 사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등의 통증이 밤새 더 심해져서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려 하자 등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사또는 최 의원이 지어준 약을 먹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통증은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사또는 관복을 입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등에 무언가 닿기만 해도 비명을 지를 것 같았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칼날이 은빛으로 번쩍였고 구경꾼들이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멈은 눈을 감고 삼냥이를 생각했습니다. 멸치 대가리를 오독오독 씹어 먹던 삼냥이의 모습, 할멈의 무릎에 턱을 괴고 잠들던 따뜻한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냥이는 할멈 옆에서 떨고 있었지만 여전히 누각 위의 삿도를 향해 코를 벌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썩은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고 삼냥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냥이의 몸에서 털이 곤두서기 시작했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삼냥이가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해 포승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삼냥이의 힘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고 낡은 새끼줄이 삼냥이의 힘에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삼냥이는 순식간에 뛰쳐나가 누각을 향해 총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전들이 소리치며 뒤쫓았지만 삼냥이는 이미 누각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발이 땅을 박차며 계단을 오르는 속도는 바람처럼 빨랐고 아전들이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이며 놀라 소리를 질렀고 처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의원이 기겁을 하며 칼을 뽑아 삼냥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삼냥이를 배려했지만 삼냥이는 민첩하게 몸을 낮춰 피했고 최 의원의 칼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삼냥이는 최 의원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 삿도를 향해 달려들었고 삿도는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등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삼냥이가 삿도의 등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삿도는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고 호위 군사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지만 삿도가 비틀거리며 움직이는 바람에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삼냥이는 있는 힘껏 관복을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고 관복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삿도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것은 주먹만 한 크기의 검붉은 혹이었습니다. 등창이었습니다. 혹은 피부 위로 불룩 튀어나와 있었고 그 표면은 검붉게 골마 있었으며 지금이라도 터질 듯이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혹 주변의 피부는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핏줄이 검게 변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으며 혹에서는 노란 고름이 살짝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악취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썩은 살 냄새와 고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그 냄새는 마치 며칠 묵은 시체 냄새처럼 지독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고 어떤 이는 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냄새는 삼냥이가 맡았던 바로 그 썩은 냄새였습니다. 삿도는 자신의 등을 볼 수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누군가는 입을 막고 고개를 돌렸으며 호위 군사들조차 경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삿도가 시녀에게 거울을 가져오라 명했고 시녀가 황급히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삿도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어 자신의 등을 비춰보는 순간 삿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검붉게 골마 터질 듯한 등창이 거울에 그대로 비쳤고 삿도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등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어찌 아무도 구하지 않았느냐. 삿도가 분노에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삿도의 눈이 최 의원에게 향했습니다. 최 의원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호위 군사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 내가 이 몸의 의원이 아니더냐. 어찌 이런 큰 병을 숨기고 있었느냐. 삿도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것이 나으리. 소인도 모르고 있었사옵니다. 최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며칠 전 내가 내 등을 진맥했을 때 분명 만졌을 터. 이 지경이 된 것을 모를 이가 없지 않느냐. 삿도의 목소리가 처형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의원이 사또의 병을 숨겼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사람들은 최 의원을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감히 내 몸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의원이라 할 수 있느냐. 사또가 최 의원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등의 통증에 비틀거렸고 호위 군사들이 황급히 사또를 부축했습니다. 최 의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사또는 냉정하게 저자를 잡아들이고 다른 의원을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호위 군사들이 최 의원을 포박했고 최 의원은 끌려가며 애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아전이 황급히 달려가 마을의 다른 의원을 데려왔고 그 의원이 사또의 등을 살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미 오래되었사옵니다. 어서 고름을 빼내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의원이 급히 시술 도구를 꺼냈고 현장에서 등창을 째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이 등창에 닿자 터질 듯 부풀어 있던 혹이 터졌고 노란 고름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악취가 더욱 심해졌지만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름을 짜냈고 한참이 지나서야 시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뼈까지는 가지 않았사옵니다. 며칠약을 쓰시면 회복하실 것이옵니다. 의원이 안도하며 말했고 사또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의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고 사또는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처형장 한가운데 묶여있는 할멈과 삼냥이를 보았고 아전들에게 저들을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아전들이 황급히 할멈의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할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또를 올려다보았고 삼냥이가 할멈에게 달려와 뛰어올랐습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삼냥이는 할멈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사또가 할멈에게 말했습니다. 저 개가 내 목숨을 구했구려. 그대와 개에게 은혜를 갚겠소. 할멈은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렸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근수근대며 난리가 났으며 이로써 할멈과 삼냥이는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화개장터는 여전히 섬진강을 끼고 번성하고 있었고 그 장터 한복판에는 기와지붕을 얹은 커다란 가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삼냥이 생선가게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양쪽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멀리 한양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기 할멈은 이제 할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멈을 오기 대감댁이라고 불렀고 할멈은 화개장터에서 가장 큰 생선 상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후원으로 시작한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이제는 섬진강뿐만 아니라 남해에서 잡아 올린 생선까지 취급하는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할멈 밑에서 일하는 일꾼만 해도 10명이 넘었고 업한장에서 생선을 떼오는 사내들도 따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상판 위에는 온갖 생선이 얼음과 함께 진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늙은 삼냥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삼냥이의 털에는 흰 털이 제법 섞이기 시작했고 걸음도 예전처럼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코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삼냥이는 편안한 방석 위에 앉아 가게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손님들은 삼냥이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삼냥아, 오늘도 잘 있었구나. 한 아낙네가 가게로 들어오며 삼냥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삼냥이는 꼬리를 살랑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아낙네는 생선을 고르며 가게 일을 돕는 젊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삼냥이가 직접 고른 게 맞지요? 그럼요. 오늘 새벽에 삼냥이가 업한장에 다녀왔사옵니다. 이 생선들은 모두 삼냥이가 꼬리를 친 것들이옵니다. 젊은 사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낙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생선을 골랐고
뒤따라 들어온 손님들도 앞다투어 생선을 샀습니다. 삼냥이가 고른 생선은 한 번도 손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한 양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것으로 보아 제법 재산이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양반은 삼냥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삼냥아, 오늘도 잘 있었느냐? 내 덕에 우리 집은 늘 싱싱한 생선을 먹는구나. 삼냥이는 고개를 까딱이며 화답했고 양반은 웃으며 생선을 골랐습니다. 화개장터 사람들에게 삼냥이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었습니다. 사또의 목숨을 구한 의로운 개, 할멈을 부자로 만든 신령스러운 개로 통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가게는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문을 닫았고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생선이 팔렸습니다. 할멈은 이제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루한 도포 대신 고운 비단으로 지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머리에는 깨끗한 비단 수건을 둘렀습니다. 하지만 할멈의 얼굴에는 여전히 옛날의 온화함이 남아 있었고 손님들을 대할 때도 예전처럼 정중했습니다. 할멈은 일꾼들에게 수고했다며 엽전을 나눠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게 안에는 할멈과 삼냥이만 남았고 촛불을 켜자 가게 안이 따뜻한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할멈은 안방으로 들어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온갖 음식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기름진 돼지고기 수육, 신선한 생선회, 따끈한 미역국, 그리고 하얀 쌀밥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진수성찬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멈은 그 음식들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진수성찬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작은 상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낡은 냄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냄비 안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왔는데 바로 멸치 대가리를 삶은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언제나 이 낡은 냄비로 멸치 대가리를 삶았습니다. 처음 삼냥이와 함께 먹었던 그 냄비였지요. 할멈은 멸치 대가리를 조심스럽게 건져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멸치 대가리를 호호 불어식힌 뒤 정성스럽게 발라냈습니다. 가시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살만 곱게 발라내는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월이 흐르며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삼냥아, 이리 오너라. 오늘도 맛있게 삶았단다. 할멈이 부르자 삼냥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뛰어오지는 못했지만 꼬리를 흔들며 할멈 곁에 앉았습니다. 할멈은 작은 상을 삼냥이 앞에 놓고 멸치 대가리를 올렸습니다. 삼냥이는 멸치 대가리 냄새를 맡고 꼬리를 더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독오독 아삭아삭 소리를 내며 멸치 대가리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힘차게 씹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온갖 좋은 음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고기도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고 한양에서 온 진귀한 음식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냥이는 여전히 할멈이 손수 발라준 멸치 대가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수성찬보다 삼냥이와 함께 나눠 먹는 멸치 대가리가 더 맛있었습니다. 삼냥이가 멸치 대가리를 다 먹고 그릇을 핥았습니다. 할멈은 삼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삼냥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천대받는 할멈이었을 게다. 삼냥이는 할멈의 손을 핥으며 그르렁거렸습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품에 안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장터에서 삼냥이를 처음 만났던 날, 전 재산 성냥을 주고 이 아이를 샀던 날, 멸치 대가리를 나눠 먹으며 가족이 되었던 날,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겼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할멈이 돈을 많이 벌어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화개장터의 거상이 되었다고,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산다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할멈에게 진짜 성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로운 세상에서 끝까지 내 편인 가족 하나를 얻은 것, 그것이 할멈의 진짜 성공이었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였다면 여전히 외로웠을 터였습니다. 삼냥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맞고 굶고 떠돌던 똥개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집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삼냥이는 할멈의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품에 안고 윗목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허름한 오두막이 아니라 따뜻한 방이었지만 할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삼냥이의 온기였습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이불 속에 함께 눕히고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삼냥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느리고 거친 숨소리였지만 할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할멈은 삼냥이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삼냥이도 할멈의 품에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멈과 삼냥이의 사랑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져도 두 식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였습니다. 멸치 대가리 하나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화개장터 전체가 아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화개장터에는 오기할멈과 삼냥이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전 재산 성냥을 주고 산 똥개 한 마리가 할멈의 목숨을 구하고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가장 위대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삼냥이와 할멈의 진짜 전설이었습니다. 섬진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화개장터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그 장터 한복판에 서 있는 기와집 가게에서는 오늘도 할멈이 삼냥이와 함께 멸치 대가리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수성찬보다 귀한 것은 함께 나누는 이가 있다는 것이었고 비단옷보다 따뜻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둘도 없는 가족으로서 말이지요.